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문고전. 인문고전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인문고전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문고전이란 철학, 역사, 철학, 과학, 역사,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분야에서 짧게는 나중에 1, 200년,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전해오며 널리 읽히는 작품, 기성의 사고와 양식에서 탈피해 비약적인 혁신을 이뤄낸 천재들의 저작을 일컫는다. 이걸 인문고전이라고 그럽니다. 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문고전을 여기 보면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사철. 이 문사철이 뭐냐? 인문고전을 줄여서 이 세 과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사철은 조금 전에 한자도 봤지만 문학, 역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학이죠.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과학이나 예술은 인문학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개를 정해서 문사철이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뭐 문사철과 그다음에 뭐 예 해갖고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또 삼박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사철로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을 정해놨는데요. 인문고전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인문학은 알겠는데 인문고전은 또 뭐냐? 자, 인문학은 말하자면 어, 그 인간에 관한 학문인데 그게 역사도 되고 역사도 들어갈 수 있고 철학도 예술도 과학도 다 들어갑니다. 딱 한마디로 했을 때 에,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이라 해갖고 문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 역사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예술 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인문학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인문, 고전은 뭐냐? 그게 수천 년 동안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지혜의 보고다. 그런 책들만 인문 고전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전은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으면 그건 이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홍지팥쥐 이야기 살아남았잖아요. 전래동화로. 어, 그거 말고도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사라지고 홍지팥쥐 이야기, 장화 홍련전, 뭐 심청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만 책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이솝 우학, 뭐 삼국지 오랫도록 살아남은 이런 책 가운데서 보고들을 가리켜서 인문 고전이라고 합니다. 자, 요점 해두고요. 어, 자, 인문 고전에 대한 도전을 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은데요.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36세 천재 작가 김태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한 46 정도가 됐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런 책들은 뭐 베스트셀러로 팔려지고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뭐 독어, 중국어, 불어로 막 번역이 돼서 팔려지는 그런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꿈의 목록이 있습니다. 드림 리스트라 그러죠. 예, 첫째는 베스트셀러 작가, 동기부여가, 모티베이터 그러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책쓰기 코치, 작가 프로듀서, 억대 연봉자, 해외 판권 수출, TV 특강, 교과서 글 게재. 어릴 적에 이 드림 리스트를 8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몇 가지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은 넘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잖아요. 아무나 소개 안 하죠. 동기부여가 뭐 그다음에 억대가 아니라 지금은 아마 공을 2개 더 붙여서 100억대 연봉자가 됐을 겁니다. 해외 판권 수출료 번역해서 나가죠. 그다음에 TV 특강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글도 게재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 사람이 이제 쓴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35세에 100권의 책을 펴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는가 하면 꿈에 그리던 억대 연봉자가 되었다. 이건 벌써 뭐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100억대 연봉가가 됐죠. 연봉자. 자, 35세 100권 썼습니다. 35세, 아니 평생 동안 100권을 읽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젊은 사람이 100권을 썼어요. 예,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는 117건입니다. 지금은 뭐 160건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이 김병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병완의 책 쓰기 혁명. 이 사람도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로 팔려집니다. 자, 48분 기적의 독서법. 어,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제가 우리 학부 학생한테 이 책을 제 방에서 빌려줬는데요. 하루 만에 다 읽고,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교수님이 빌려주신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를 읽고 제가 기적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이 사람이 삼성에 근무를 했어요. 삼성의 핸드폰이 지금 세계 최고인데, 예, 이제 그 앞서가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무전기처럼 아주 컸을 때예요. 예, 거기 브레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봉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뭐 대학 생활하면서 그 삼성에 취직하기 위해서 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이 없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건 진정한 나의 행복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현재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교수가 되는 게 꿈 중에 하나였는데요. 막상 교수를 뭐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요. 이걸로는 제가 만족을 못해요. 이제 그래서 바깥에 좀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예, 또 부흥회도 하고 뭐 이게 저한테 좀 갈증인데 뭐 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그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100% 저한테 만족하는 잡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목회하시면서 이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때려치기가 힘들죠. 저희 집사람도 제 마음을 알고 어, 함부로 사고 치지 말라고 늘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사람 몰래 이 좋은 교수의 잡을 때려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친구는 때려쳐 버렸어요. 내가 돈은 많이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나는 삼성의 노예다.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그 좋은 연봉에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깨고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만뒀어요. 저는 와이프가 없고 결혼하기 전인 줄 알았어요. 혼자는 뭐 가능하죠. 근데 와이프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봤더니만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백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백수가 됐는데 그 와이프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갔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지금 도서관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가보면 뭐 교보문고에 없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가봤더니만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너무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책들을 내가 그동안 삼성에 매여가지고 일하느라고 직장에 매여서 기계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다가 보니까 완전히 행복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내게 최고의 기쁨이구나. 이 짓을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문이 열리기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집으로 퇴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3년 동안 책을 몇 권을 읽은지 아세요? 10,000권을 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저처럼 문학이나 뭐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뭐 기계 쪽으로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실업계 쪽이죠. 실업계나 이런 쪽들은 이제 글쓰기가 능하지 못합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뭐 에세이를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보면 뭐 문학적으로 이제 인문학 쪽으로 가잖아요. 뭐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글쓰기 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갑자기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 책을 썼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김태광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안 팔리는 책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를 한 권씩 만들어냅니다. 써냅니다. 야, 어떻게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나? 뭐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그 책하고 설교의 삼종조 전부 300페이지 넘는 책들인데요. 제가 3주 만에 2권을 썼습니다. 예, 가능해요. 자, 그동안 읽었던 10,000권의 책이 내공으로 쌓여갖고 그 쌓여있는 내 속에 쌓여있는 그 내공들이 주체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글을 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가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습니다. 뭐 초이식 독서법이라든지 예, 삼성맨에서 3년 동안 만권 독서 2년간 50권을 출간하는 작가로 그렇게 예, 거듭났고요. 이렇게 북스 출판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독서 컨설팅 유근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어, 이 친구는 앞에 소개했던 이 두 사람하고는 달리 정말 예, 책을 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책 자체를 아예 읽지를 않는 공부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이혼과 계모의 학대로 마음이 다쳐버린 한 소년이 있습니다. 싸움과 오토바이 폭주로 경찰서와 법원까지 드나들던 문자 중에 문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인간 쓰레기 된다. 이런 담임 선생님의 말에 돈만 내면 100% 합격하는 대학.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니까 뭐 정말 3류, 4류, 5류가 되겠죠.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와 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정말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낙오자 중에 낙오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 군대 가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오자가 아닌 성공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 이 친구가 바로 국내 최대 독서 카페 Awesome People 대표이자 자기계발 파워블로그 초인용쌤의 자기계발 이야기를 운영 중인 독서 경영 컨설팅 CEO 유근용입니다. 자, 1년에 지금은 520권의 책을 독파합니다. 평생 책을 읽지 않았는데 한 권의 책을 읽고 재미를 들여갖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는데요. 1년에 520권이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권 이상이죠. 한 권 반 읽는다는 거죠. 책 읽지 않았을 때 대학교 평점이 돈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에서 1.74입니다. 이건 그냥 거의 D입니다. D, 학점이 D.
시들시들입니다. 시들시들. 그랬는데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예, 복학한 후에 평점은 올 A 플러스입니다. 예,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연봉 지금 한 100억대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일독일행 독서법.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8, 9년 됐습니다. 문제였던 내가 억대 연봉자로 청년 CEO로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모두 리딩, 독서에 있다. 독서. 음,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독서. 이제는 여러분 차례다. 오늘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장인옥이라고 하는 결혼한 여자분인데 6년째 하루 한 권 책을 삼키는 독한 여자입니다. 더블 미닝입니다. 책을 읽는 독한 여자. 결혼 13년 차 IMF로 남편은 실직. 저주 같은 삶 속에서 만난 책 단숨에 한 권을 읽었는데 신기하게 공허한 마음이 풀려 그날부터 난 독하게 읽었다. 책 쓰면서 많이 울어. 그래, 나도 고생 많았어. 마지막 치료받는 기분. 책을 읽으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남편은 실직해갖고 백수죠. 돈 못 벌어줘.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뭐 이혼 직전에 가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남편은 백수니까 위로 자체도 못하고 위로한다 치더라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지금 고독하고 또 힘든데 책을 통해서 책의 최고의 에, 대가들로부터 어,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남편과 치유가 되고 관계가 치유가 되고 예, 그래서 다시 남편과 사랑하게 됐다. 예, 1년 365일 내내 책만 끼고 사는 독하디 독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평범한 아줌마가 책을 2,000권이나 읽고 그 덕에 또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 예, 이 남편이고 장인옥 씨입니다. 아들 하나 있네요. 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게 책 쓰는 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인앤아웃이라고 있죠. 햄버거 가게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는 없고 LA 있더라고요. 카나다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제 글 또 그 강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집어넣어야 나옵니다. 집어넣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책으로나 설교로나 풍성해야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지만 성경만 얘기해 갖고는 어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인문학으로 양념을 쳐서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전해야 되는 이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만 얘기하면 그건 성경 공부고 주석으로 끝나는 겁니다. 강해 설교는 반드시 청중들에게 어필돼야 됩니다. 예, 청중들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예, 그 성경만 얘기하면 교인들이 지겨워서 힘들어 하거든요. 바로 이 여자고요. 일일 1책, 하루에 책 한 권 읽습니다. 하루에 책 한 권, 뭐 두 권, 3년 동안 만 권을 어떻게 읽나? 예, 여러분 좀 사기치는 것 같죠, 그죠? 예, 사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책 읽는 속도가 당연히 저 사람들도 늦었어요. 뭐 4일 만에, 3일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한 권씩 읽었죠. 그러다가 책에 재미를 붙이고 나서는 책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엄청 빨리 읽게 되는 거예요. 속독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인문학 돌풍을 일으킨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 썼는데 50만 권 팔렸어요. 50만 권 팔리면 5억에서 한 8억 정도를 법니다. 자, 이분은 공부를 못 해갖고 고등학교 때 290명 중에서 280등 했습니다.
예,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인문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 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여러분 서울대 나와갖고도 베스트셀러 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예, 그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고 고등학교라 치더라도 290명 중에서 280등이면 뭐 전교 꼴찌잖아요, 꼴찌. 자, 본명은 최성호입니다. 35살에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100% 무명 작가였던 그의 책 지대 넙야 요즘 뭐 다 줄여버립니다. 첫머리만 따갖고 지난해 2014년도 인문학 열풍을 타고 70만 부 가까이 나갔습니다. 자, 2015년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습니다. 2015년도요. 신간 이분이 쓴 이것도 지금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듯한 대화체도 부담 없다. 살은 발라내고 뼈대만 간추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290등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살아서 거기서 책만 파고들었다. 그리고 writing forward, 이 시를 작문하는 거죠. 시 쓰는 게 큰 도움이 됐다. 시를 쓸수록 동시에 끌려는 동시, 예, 어린아이들 동심으로 가는 그런 이제 동시가 있잖아요. 그것에 끌렸는데 동시는 적은 단어로 의미를 전해야 한다. 불필요한 수식어구를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간결 명료해진다. 이게 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이제 도움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설교가 복잡하지 않고 설교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동심이요.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지대늪야시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자, 이 책 하나가 떠버리니까 뭐 다른 책도 계속 최소한 몇십만 권 팔립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지대늪야 팟캐스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한강,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 그래서 한강, 그래서 저는 한 리버, 서울에 있는 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고 흐르고 있는 한강이 너무 깨끗해 갖고 한강의 기적이란 뭐 소리도 들었는데 한강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상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설가의 이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젊은 여자가 여류 작가, 소설가 한강입니다. 맨부커상, 이것도 몰랐어요. 맨은 사람이고 북은 부커는 북에다가 ER 붙어서 맨부커가 된 건데요. 책으로는 노벨상에 해당될 만큼 세계 최고급의 그런 상입니다. 이걸 한국인 최초로 받은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 책을 번역한 사람. 번역을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정말 수필집으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보고와 같은 그런 글인데 그걸 세계에다 내놓으면 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솜씨인데 그 글솜씨를 영어로나 외국어로 번역하는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번역을 잘해야만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상은 번역가까지 같이 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요 채식주의자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받은 거예요. 어, 여기에 보면 이제 5.18 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수주의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한승원이라는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공상가였다. 공상가는 상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덧붙인 얘기가 내 딸은 이미 나를 능가했다. 이렇게 딸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 사람으로 갑니다. 카바사와 시온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 30년 동안 만 권 이상의 폭발적인 독서 경험과 뇌의 과학으로 입증된 기억에 남는 독서법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SNS에 소개하고 집필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있다. 자,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일본 전서 서점에서 공부법 1위, 독서법 1위, 금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책을 놓치지 않습니다. 책 읽기를 죽도록 싫어하던 국어 꼴찌가, 아, 국어 꼴찌. 저는 영어, 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쪽으로 저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갖고 이것은 제가 뭐 100점이 아니라 1등을 뺏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또 은사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죠. 달라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국어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 다 독서, 그죠? 이제 책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마타요시 나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그러면 남들 웃기지만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꽃이라는 책은 200만 권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단권으로 100만 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동리 에, 소설가가 쓴 책들은 단권이 아니고 수십 권 되잖아요. 수십 권 되니까 200만 권, 100만 권 팔리죠. 그러나 한 권 갖고 이렇게 팔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200만 권이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사람이죠. 자, 만 35세인 그는 지금까지 2,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또 다자이 오사무의 책을 좋아해서 인간 실격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한다. 자,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딱 들으셨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인간 실격을 반드시 사봐야 됩니다. 아니, 무슨 책이 두 번 읽은 책도 거의 없는데 100번을 읽었다? 그러면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한 거냐? 예, 사볼 만하죠. 어, 그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었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동훈 목사님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어, 100번 읽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30살 빈털터리 대학원생이 에, 명지대학, 메이지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뭐냐? 일주일에 10권씩 매일 책 읽기를 거르지 않은 엄청난 독서량.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인문 고전 독서를 2,000권만 하십시오. 2,000권 이상 한 사람들은 무조건 TV 나오고 유명세를 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소치영 목사님하고 하영찬 우리 박사님 이분들 동기입니다. 이 두 분은 어, 저보다 한 해 선배세요. 예. 나이는 저보다 좀 훨씬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 동기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도 말을 좀 잘 못합니다. 설교도 되게 약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힘이 별로 없어요. 말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면 좀
그 환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착해요.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설교가 좀 힘이 없거든요. 어, 우리 학교 이제 강사로 한번 모셨는데 강의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너무 좀 목소리가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뭐 작은 교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됐어요. 무명이죠. 10년 동안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고 틀어박혀서 책을 3천 권을 읽었대요. 3천 권을 읽고 나니까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모실 정도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요. 오늘도 페북에 보니까 책을 한 권 또 썼더라고요. 책을 자주 써요. 1년에 한 열 몇 권을 쓴다고 그래요. 그 출판사까지 차렸어요. 예. 우리 하 목사님, 소 목사님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김도인 목사님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예. 책을 적어도 2천 권 이상 읽으면 어, 유명세를 탈 수밖에 없어요. 100% 그렇습니다. 100%. 예. 유명세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만큼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조 시대로 갑니다. 우리 선조들 책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쓴 분으로 다산 정약용. 자, 저희 학교가 이제 액처가 어, 양평에 있잖아요. 팔당대교를 지나가지고 양평으로 가다가 보면 다산 정약용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분이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인데요. 책을 500여 권을 썼습니다. 500여 권 읽기도 힘든데 이분은 50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수원 화성, 뭐 저도 가봤지만 그 설계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설계사로 또 유명하죠. 거중기 뭐 이런 것들 그죠? 다빈치를 좀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자, 이 정약용이 500권을 썼는데요.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그러면 1년에 27권씩 속도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2주에 한 권을 썼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정약용은 다 알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해강 최한기란 분인데 정약용 박물관에 갔더니만 이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1,0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1,000권. 여러분 1,000권 여러분 방에다가 꽂아 놓으면 얼마나 그 책장이 많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권입니다. 1,000권. 100권도 많은데 1,000권을 썼어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읽은 책은 또 팔아가지고 신간서적 사고. 그래서 중국 베이징 서점가의 신간도서 가장 먼저 구입하는 조선 사람으로 중국에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요즘은 뭐 교보문고 딱 가면 책이 막 수도 없이 많잖아요. 골라서 사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지금 갈 필요도 없어요. 예. 신청하면 그냥 쿠팡으로 뭐 이틀 만에 오고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이 또 요즘은 어, 뭐 PDF 파일로 또 읽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사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또는 어, 그 핸드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뭐 책이 배 타고 오고 가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그런 분이 됐습니다. 쓴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많이 책을 출간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인데요. 바로 이분이에요. 메리 포크너라고 하는 분인데 197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보다도 해강 최한기 선생이 더 많이 읽었죠. 더 많이 썼죠. 근데 그때는 기네스북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선조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 자, 이분은 904권을 썼습니다. 904권. 예. 최한기 선생은 100권을 더 많이 썼죠. 시카고에 가면 미국의 한 8위권 안에 속하는 아이비리그, 전통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8개 학교와 어, 비교했을 때 전통은 떨어지죠. 늦게 된 학교니까. 그러나 아카데미카라는 어떤 그런 실력으로 봤을 때는 어, 그 아이비리그에 해당되는 학교인데요. 시카고 대학 잘 아시죠? 지금은 뭐 미국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옛날에는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삼류 대학. 이 삼류 대학이 한 사람에 의해서 최고의 명문으로 바뀌어졌어요. 예, 시카고 대학. 제가 시카고 뭐 고향이고 제 아들 둘이 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을 못 가보다가 한 번 가봤어요. 아, 그거 뭐 너무 좋더라고. 박물관에 갔더니만 대형 박물관에 있어야 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물품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니, 이 귀한 물건이 어떻게 일개 대학에 있나 봤더니만 이 학교를 누가 세웠냐면 락커펠러, 예, 록펠러 있죠. 영어에서는 뭐 락커펠러 그러죠. 락커펠러. 이 락커펠러가 세운 학교니까 뭐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록펠러. 학적인 것은 뭐 돈 많이 들여갖고 좋은 건물 지어갖고 한다 해서 동부의 그 학적인 것이 이 서부에 바로 올 수는 없죠. 뒤질 수밖에 없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래서 이 삼류 대학이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인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삼류대학이던 시카고대를 하버드대보다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전시킨 그게 바로 시카고 플랜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 책이 바로 인문고전입니다. 백독, 인문고전 백독. 요즘 웬만하면 대학들, 서울대, 뭐, 좋은 학교들은 다 인문고전 백선을 정해가지고 그걸 읽힙니다. 예, 읽히는데요. 강제로 읽혀야지 그냥 읽으라. 우리 학교는 백독을 권장한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베스트셀러로 팔려졌는데요. 어,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차유람이죠. 당구의 뭐 신이라고 하는 이 차유람 세계 뭐 거의 1위, 2위에 해당됐던 어, 이 처녀가 또 인물도 잘생겨갖고 TV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그 저자와 사인회하고 강의하는 거기에 갔다가 둘이가 만나가지고 사인 받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열, 12살인가 14살인가 차이 납니다. 인문고전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쁜 신앙 좋은 아가씨도 또 얻을 수 있다. 농담 비슷하게 제가 해드리고요. 자,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 시카고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저분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쓰진 못했어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려보면 원래 이 명저 읽기, Great Books Program 이걸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창시자가 바로 존 얼스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콜롬비아대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영문학과 교수. 자,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이걸 했는데 이분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렇게 좋은 걸 갖고 실시를 해갖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모티머 애들러 같은 학교의 교수인데요. 자, 이게 바로 애드머 바로 그분인데요. 타임지 에, 표지에 나왔습니다.
자, 1890년에 창설된 후 별 볼 일 없던 삼류대학으로 1929년까지 유지되어 오던 시카고 대학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애들러 교수가 부임합니다. 아까 첫 창시자한테 영향받았던 이분이 부임해갖고 마침 같은 해에 부임한 라버트 허친스라고는 시카고대 총장입니다. 총장님 이거 같이 합시다. 해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장 독서로 100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걸 반드시 읽어야만이 졸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만 세월이 좀 지나서 아까는 75명인가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작성할 때는 89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평화상 하나 있지만 수준 높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일개 대학이 89배로, 89배가 아니죠. 제가 이거 만든 지가 벌써 어, 10년이 다 돼가요. 그러면 지금 100명 넘었었을 거예요, 지금은. 예. 이게 바로, 그 주역들이고 뒤에 있는 이분들은 인문고전 백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라버트 허친스 대학이라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저분이 그런 공이 있는 분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뭐 대학 다 보내봐갖고 이제 알죠. 보내기 전에는 뭐 고등학교 관심도 없죠. 몇 학교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요. 네, 4명을 보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6만 고등학교입니다. 6만 고등학교에서 최고 고등학교가 어디냐? 최고 고등학교, 최고 성적이 나오는 고등학교고 뭐 하버드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겠죠. 그게 바로 타머스 제퍼슨 어, 고등학교입니다. 샌루이스에 있고 미주리에도 있고요. 예, 2개가 있는데 왜 이 학교가 최고냐면 SAT 평균 점수가 200, 2150점이 나옵니다. 비결이 뭐냐? 바로 ORE 시스템 때문에 Outside Reading Essay. 그러니까 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과외로 인문고전 100선을 읽도록 합니다. 한 권을 읽고 나면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해요.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의자에 앉아갖고 이따만한 그런 독서 노트를 학생들의 독서 노트를 갖고 문법적으로 이건 문법이 틀렸다. 3인칭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S가 빠졌다. 뭐 이런 것까지 또 문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줄거리를 잘 끄집어냈느냐. 또 여기에 내가 받는 도전과 교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어, 페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읽고 다시 써서 어, 패스를 해야 됩니다. 점수로는 이제 가산이 안 들어가지만 이걸 다 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에세이 잘 쓰고 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인문고전을 읽었기 때문에 IQ가 나빠도 그렇게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좋은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6만 고등학교 가운데 1위에서 30위 중에 15개 고등학교가 어느 도시에 있느냐? 시카고에 있습니다. 6만 고등학교 가운데서 1위에서 30위 안에 15개 속한 15개 학교에 속한 학교가 그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학교도 18위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가
춥긴 하지만 학문의 도시로는 시카고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제가 선호를 했죠. 자, 그렇구나. 둔재들을 천재들로 바꾸어 놓은 인문고전. 인문고전은요, 둔재들을 천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에 보면 미국 동부에 아주 그 탁월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똑똑하고 작은 아들은 좀 전응아였습니다. 원래 천재 집안에 전응아가 태어나고 머리가 나쁜 집안에 또 돌연변이로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 그래서 이 학자가 내 집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영향받아왔던 인문고전을 큰아들에게 읽혀서 저 큰아들 놈을 나를 능가하는 미국 최고의 학자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병이 들어서 멀쩡한 똑똑한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남은 아들이 전응아예요. 하는 수 없잖아요. 그 전응아한테 인문고전 독서를 읽힙니다. 그놈이 천재가 돼갖고 아버지를 능가하는 학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IQ에다가 장내삼을 먹여야 그 IQ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IQ 아무리 좋아도 그걸 5%밖에 발휘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IQ가 A라는 사람에 비해서 B가 뭐 30이 낮다 치더라도 이 장내삼을 먹이면 그걸 뭐 20% 30%를 활용해 버립니다. IQ 나보다 훨씬 좋은 20점 높은 사람이 5% 활용하는 것보다도 IQ 20%, 20이 낮은 사람이 20% 활용하면 그 사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존재들을 천재들로 바꾸어 놓은 인문 고전. 윈스턴 처칠은 13살 때 전교 꼴찌로 입학합니다. 23살에 인문 고전을 처음 읽기 시작해갖고 영국 수상이 됐죠. 2차 대전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뭐 수상되고 뭐 대통령 되는 거는 뭐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수나 뭐 아니면 선생이 되고, 예, 나머지 공부 못하고 뭐 대인관계 잘하고 연애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우리도 저 동창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2003년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아이러브 스쿨에서 만나갖고 처음으로 만나러 가봤는데요. 그때 공부 잘했던 애들은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 2등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가 딱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교사, 교육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임원은 누구냐 하면 너거는 돈 내지 마라. 그리고 임원들이 돈을 다 냅니다. 예, 걔들이 보면 공부 못하고 연애 잘하고 대인관계 잘했던 애들이 리더십 있는 이런 애들이 다 그 사장이 돼갖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임원이 돼 있더라고요.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공부를 잘해갖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분의 장점 하나는 의리가 있고 뭐 또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도 공부와는 상관없이 수상이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상만 된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전교 꼴찌로 입학하는데 인문고전을 읽히면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발명왕 에디슨. 이 사람이 수업을 따라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당합니다. 얼마나 예, 그 지진아였으면 학습 지진아. 그래서 9살에 모친이 집에서 인문고전을 읽힙니다. 20대에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기록인 1093개의 특허를 따내면서 발명왕이 되었고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창업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다음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잖아요.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퇴학당하고 대학 시험에 낙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인문고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전교 꼴찌는 안 했잖아요. 고등학교도 공부 못해가고 퇴학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이분들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용기를 내십시오. 자,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같으면 통신표죠, 통신표. 예, 흰 종이로 된 통신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다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 또 너는 절대 사랑고시를 못할 거야. 교장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예. 그 다음에 이 존 걸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적 꼴찌했어요. 꼴찌했고 만 15세 때 학교 통신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는 과학자가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가 보여주는 것을 고려하면 얼토당토하지 않다. 예. 전문가로 활동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완전히 시간 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본 머리가 있으니까 뭐 반에서 60명 중에 10등은 했지만 공부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유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얻어 터지고,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통신표에 보면 안 좋은 얘기 다 적어놨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며, 뭐 까불고 장난이 심하고, 제가 주의가 산만하다고요? 예? 매일 글을 하나씩 쓰는데요. 뭐 30분, 1시간 만에 뚝딱 씁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쓰기도 하고요. 예, 주의가 산만하다고요? 선생님이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을 너는 인간되기 걸렀다. 예, 그랬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마치고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아멘, 야, 아멘. 진 목사, 나는 할렐루야. 네가 대학도 못 갈 줄 알았다. 어, 이렇게 변했구나. 예, 용서해달라고. 네. 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벨 의학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예. 왜 이렇게 됐느냐? 예, 바로 이분인데요. 고전 문학에 집중했습니다. 인문고전이 이렇게 만듭니다. 인문고전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나는 맥주 대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취하겠다. 독일 청년들이 맥주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맥주 대신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철학책이죠. 여기에 취하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독서가 주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예. 조금만 보면 마지막 1000권째 책을 덮는 날, 그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아, 지금과 전혀 다른 나? 나는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속에도 거인, 자이언트가 잠자고 있는데 인문고전을 많이 읽으심으로써 그 거인을 깨우셔서 여러분이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5배 이상을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5배가 아니라 2배도 넘기 힘들 거예요. 예. 그 100m 최고 뭐 달리는 사람이 9초 얼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달려도 18초를 달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 배 이상을 달릴 수는 없어요. 세계 챔피언도. 예. 그런데 의식의 차이는 500배 이상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바로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과 1,000억 원이 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공존하는 이유다. 예. 인문고전. 예,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음, 독서를 통해 엄청난 인생과 사상을 경험하면 물통에 물이 저절로 흘러넘치는 임계점에 도달한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물이 터지듯이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와 콘텐츠가 자신의 내면에서 그 쌓아놓은 내공이 분출돼 갖고 책을 쓰게 하든지 강의를 하게 하든지 뭐 어떤 남들이 발견 못하는 발명 못하는 발명품을 새롭게 발명한다든지 천재가 돼버립니다. 이거 뭐 유명한 얘기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예,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가 얘기했죠. 자, 인문고전을 여러분들이 왜 읽으셔야 되느냐? 아니, 인문고전은 인문학이 인본주의인데 어떻게 인본주의를 설계에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요. 인문고전 중에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지식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영향 안 받으면 돼요. 우리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건 내가 안 써먹으면 돼요. 영향 안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인문고전을 읽으면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지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해안,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쓸 수 있는 것 책을 읽으면서 다 적었어요. 사고력, 통찰력, 직관력, 분석력, 관찰력, 판단력, 추리력, 상상력, 창의력, 문장력을 키워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즘은 문해력이란 말을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책도 많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그 영어로는 reading power라 그러죠. 책을 읽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자, 성경을 읽고 그 속에 감추어진 남들이 캐내지 못한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런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성경 그 공부하실 때에 예, 보셨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뭐 밤새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사울이 어, 그 실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뭐 처음부터 버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뭐 인간 왕을 달라고? 그래 한번 맛봐라. 그래갖고 주신 왕이에요. 드디어 맛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실망하셔갖고 버려버렸습니다. 뭐 처음부터 원래 버린 사람이지만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보내죠. 이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한 번 속아봤는데 또 장자 엘리압을 딱 보고는 그 키가 크고 그다음에 외모가 준수하고 거기에 속아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7명을 다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가 없느냐 하니까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예. 그 다윗은 집에서는 인물도 제일 못했고 제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그 왕을 뽑는 그 자리에도 등장시키지 않을 정도로 막내는 제일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어,
일을 맡긴다는 것은 집에서는 정말 최고 아웃사이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장자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네.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예,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은 그 육안 육안 이 그 육적인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심한 마음으로 보느니라. 아멘. 심장으로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중심을 보다, 뭐, 외모를 보다. 이게 아닙니다. 예. 뭐뭐로 보다. 수단이 돼 있지, 목적어가 거기 전혀 없어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리를 하면, 사람은 육안으로 보는데요. 예. 하나님은 심한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본문인데요. 와, 제가 이틀 동안 그걸 본문을 가지고 파헤쳐 보니까 무궁무진한 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해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계속 저는 이걸 캐냅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그런 문해력이 없으면 힘들죠. 예. 그 원어 성경의 실력만 갖고는 안 돼요.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본문 저자의 의도, 남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남들이 파악하지 못한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걸 원고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장력을 또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문 고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처럼 타고난 사람도 이 책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으면서 타고난 재능에다가 덧붙여져 갖고 지금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타고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인문고전을 읽으면 남다른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소중한 것을 그냥 성경만 읽고 살았던 거예요. 예, 특히 인문고전의 속에는 예화들이 많습니다. 예화. 예화의 부족이잖아요. 예화의 부족. 네. 유명한 분들의 예화집 뭐 사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요즘은 TV가 있고 또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잖아요,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 저거 이찬수 목사님이 사용했던 건데 이동호 목사님 사용했던 건데 우리 목사님 또 사용하네. 또 사용하면요, 감동이 이제 희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활용하지 않은 이제 그런 예화들을 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멘. 일반 대학원에서 예배 설교학에서 목사들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업을 합니다. 한 과목이 뭐냐 하면 인문고전과 설교학입니다. 인문고전 책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14권을 소개를 해주고요. 첫날은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 15주는 월요일마다 두 명씩 자기들이 원하는 그 책을 정하라고 해갖고 똑같은 책을 두 명씩 80분씩 강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그 책 속에 어, 레미제라블 그러면 레미제라블은요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본문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예, 그 책이 바로 거기에 써먹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설교에 도움되는 모든 것들을 추출해갖고 자기들이 프린트해갖고 나눠주고 강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4권을 갖고 두 명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28개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왜 두 명씩 시키느냐 하면 시간이 뭐 3시간짜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쉽게 보면 똑같은 책 갖고도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 이 사람은 보완하고
또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 앞에 사람이 또 보완하고 그래요. 예, 신기하게. 그래서 거의 완벽을 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화들만 해도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강단에서 활용하지 않은 새로운 예화들을 어, 쟤한테 뭐, 배우는 열몇 사람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줘? 자, 인문고전이 주는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도 인문고전을 안 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엄마, 있습니다. em.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의 확장입니다. 정신 세계를 확장시키고 큰 인간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스필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기들만 쓰지 않잖아요. 엄청난 뭐 70%, 80% 어떤 사람은 90%를 다 그냥 사회에 희사를 하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이 인문고전을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어, 워런 버핏은 1년에 딱 4주만 일합니다. 4주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40 몇 주는 인문고전을 읽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런 양질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이렇게 보면 대회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어, 나무가 있는데 통나무가 있죠. 그걸 세워놓고 도끼로 한 10명 정도 지원자가 나와갖고 도끼로 시작하면 도끼로 이걸 막 어, 때리는 거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그걸 이제 넘어뜨리는 사람 상주가 하잖아요. 그 상이 또 엄청난 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9명이 다 이게 도끼로 막 쪼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그걸 하지 않고 도끼 날을 갑니다. 저 사람 미쳤나? 지금 시간이 쭉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왜 도끼 날만 갈지? 그랬는데 한 10분 정도 갈고 나서 쪼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이것과 같은 원리죠. 손흥민 선수 요즘 이제 이강인하고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강인은 인생 완전 베려버렸습니다. 선수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실력도 손흥민보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지금 메시나 뭐 이런 선수들까지도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음바페까지도 다 존경하는 최고의 실력에다가 최고의 인격자예요. 그런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이름 없는 국내에 뭐 무명 선배한테 저렇게 했다 치더라도 안 되죠. 그런데 지보다 지금 더 유명한 사람한테 기어 올랐다가 지금도 정신 못 차렸어요. 휘바람 불고 이래요, 지금. 천지를 몰라, 저는. 예, 큰일 났어요. 손흥민은 파면 팔수록, 와, 미담밖에 안 나와요. 미담밖에.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저놈은 파면 팔수록 그동안, 예, 그동안 그렇게, 못된 짓 했던 거 다 드러는 거예요. 손흥민은요, 옛날에 박지성하고 국가대표 거기에 합숙해가지고 잠을 잘 때 같은 방에서 잤는데요. 자기가 코를 고니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잠이 오는데도 엎드려갖고 선배가 잘 때까지 못 자고 있다가 선배가 자면 그때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물 떠다 나른 거 다 했고요. 이영표 그냥 예? 그 머리 위에 얹어갖고 이렇게 막 환호하고 하는 거 봤잖아요. 뭐 해외에 있어서 그렇다? 손흥민이 뭐 해외 태어났으면 손흥민은 또 지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 종류가 다릅니다.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예. 근데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손흥민은 뭐 그 핏줄이 타고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가. 근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운동선수고 좀, 무식해 보이던데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했더니만 야, 역시나 인문고전을 1년에 100권씩 읽는 사람, 그 아버지가, 손정웅 씨가. 예. 교회 집사기도 하지만. 인문고전을 100권을 읽으니까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아들이 똑같이 지금 배워가지고, 세계적으로 저렇게, 어,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놈을 건드렸으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완전히 끝장나게 생겨버렸어요. 인문고전이 이렇게 큰 인간이 되게 만드는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살리고 세계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게 인문고전입니다. 네. 어, 제가 면접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더 이상 뭐 면접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담임 목사로 갈 일도 없고, 예, 면접 보고 갈 수도 없죠. 근데 면접 보는 학부 학생들이나 뭐 신대원 학생들 면접 볼 일이 많잖아요. 그 면접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요즘 면접관은 어, 그 CEO들이 나와갖고 직접 하기도 합니다. 자, 면접을 볼 때는 자기의 그걸 많이 드러내야 돼요. 여기서는 너무 겸손해서는 안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내 것을 PR을 잘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피력을 해보라. 어필해보라. 예. Tell, tell me about yourself.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이 첫 번째 대답부터 해서 주객이 전도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책을 한 권씩 읽고 난 후에 그 표지를 복사해서 제 방을 도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제 방을 완전히 도배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이제는 긴장하고 에, 안달나는 사람은 바로 면접관입니다. 도대체 몇 권을 읽어야 당신의 방을 다 도배할 수 있나요? 한 300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저희 가족 사진 한 장과 다른 사람의 초상화 5장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가족 사진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나머지 5명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을 받은 책의 저자들이랍니다. 그럼 그분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다 딱 저장했다가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5명. 바로 이 5명. 예, 이 5명인데요. 이분들이 쓴 책들이 불의의 명작이죠.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예,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정, 존 밀턴의 신라군, 존 켈빈의 기독교 강령, 단테의 신고. 합격했을까요? 합격 안 했을까요? 이건 어느 회사 지원하더라도 100% 합격입니다. 그런 그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조성진 피아니스트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으로 임윤찬이죠. 임윤찬. 신들린 듯이 막 쳐갖고 대상 받았잖아요. 지휘자, 그 지휘하는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보통은 천재적인 그 모범 피아니스트 또는 바이올리니스트 그 곡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테의 신곡 번역대가 나올 때마다 이 헤어져 갖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단테의 신곡을 읽습니다. 이 친구를 가르쳤던 우리나라 그 뭐 예술 고등학교인가 그 지도 교수가 인문고전을 계속 읽힙니다. 피아노 치는 것 이상으로 그걸 읽혀요. 특별히 단테의 신곡을 네가 많이 읽어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신들린 듯이 독창적인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 블루 오션이 되는 겁니다. 예,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할 수 없이 나만 할 수 있는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캐내지 못한 보화를 이 본문에서
캐내야 돼요. 예. 그래서 독서는 영원한 차별화 전략. 그래서 readers become leaders.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자, 이것은 아마가 아니라 뭐 여러분이 평생 처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요거 강의를 했더니만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 한 분이. 교수님 요거 하나만 한 것도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예, 태어나서 요거 하나만 해도 교수님이 이 땅에 온 가치가 있습니다. 했던 건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받고 영향 누구한테 끼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책을 이런 도표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놓은 거예요. 후속다가 필요한데 유학 갔다가 뭐 좀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걸로 스탑했는데요. 잔느 기용이란 사람 있죠. 맨 왼쪽에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주석도 엄청 많이 썼어요. 이 여자분 한 사람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을 한번 우측에 화살표 우측에 보세요. 와, 역사적인 인물. 존 웨슬리, 워치만 니, 제시 펜 루스, 허드슨 테일러, 앤드류 머레이, 프랑스와 페넬론. 그 다음에 이 사람 여자입니다. 한나 위톨 스미스, 리즈 하월즈. 이분은 중보기도의 대명사입니다. 2차 대전이 히틀러에 의해서 승리가 됐어야 돼요. 연합군과 영국이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리즈 하월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연합군 승리에 2차 대전에 향방을 가렸던 그 유명한 분입니다. 웨일즈에 계시는데요.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이 기도했던 그 방을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제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 저분이 저기서 6.25를 위해서도 기도했더라. 그 중보기도의 방이. 2차 대전, 예. 이분이 기도해갖고 그 향방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독일군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의 방향을 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합군이 서쪽에 있어요. 독게스를 살포합니다. 하나님이 리즈 하월즈 보고 기도시킵니다. 그 방에서. 그러면 서쪽으로 가던 그 독게스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어갖고 그걸 살포했던 독일군이 몰살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이 배후에 이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예. 아멘. 이분이 조지 뮬러에게 영향받았고요. 예. 뮬러는 또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 끼치고 또 뮬러는 헤르만 프랑크한테 영향받고 예, 뭐쭉 그 가교도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 한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한 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75%가 저분에게서 왔습니다. 영어권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최고다 얘기를 잘하잖아요. 이 식당은 만두로는 한국에서 최고다. 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영어권에서는 최고라는 the best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one of the best. 그래서 네. 저는 손흥민이가 이 가마차기 이것은 유럽에서 one of the best. 마음에 안 들어요. best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에, 켈빈이나 루터를 어,
히말라야 산에 비유했다면, 이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영향받은 이 한 사람을 바울과 방불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바울과 방불한 사람이다. 이분이 목회하다가 시련이 오면 저분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뭐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의 75%가 저 한 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잠 파이퍼, 유명하죠. 존 파이퍼. 이 잠 파이퍼 침례교 목사님, 저분은 최고 영향받았어요. 80%가 전부 저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자도 아니고 이런 용어가 되게 생소한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용어를 저분에게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담당하시다가 올려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세상 떠났죠, 그죠? 예.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의 80%가 저 한 분에게서 왔습니다. 야,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이 현 시대의 위대한 목회자로 추앙받는 저분들이 저 한 분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 철학자, 목회자. 조나단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 에드워즈. 예, 조나단 에드, 조나단 에드. 에드워즈. 읽어봐야지. 조나단 에드워즈. 자, 그 다음에 CEO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자 스티브 잡스를 말하라. 여러분, 스티브 잡스 참 아쉽죠. 복음을 못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최장암 결국 최장암으로 떠났죠. 아무리 돈 많아도 그렇게 떠나더라. 최장암이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저분을 이제 CEO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CEO가 아닙니다. 인문학자로 아셔야 돼요. 인문학자. 예. 음, 워런 버핏도 경영학자가 아니에요. 예. 전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자, 이분이 대부분 뭐 그 저커버그나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창시자, 그다음에 또 컴퓨터의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인데 이분은 리드 칼리지 다니다가 또 중퇴했어요. 세 명이 다 중퇴했습니다. 자, 이분이 전공인 물리학보다 철학이나 문학에 심취했습니다. 내가 다녔던 리드 칼리지는 플라톤 오디세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카프카에 이르는 그 대학의 고전 독서 프로그램이 있었다.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고전의 바다에 빠질 수 있었던 게 애플 컴퓨터의 오늘을 만든 힘이다. 그렇습니다. 전부 인문학자들이에요. 내가 예,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된 창조적인 원천은 리드 대학 시절에 고전 읽기 100권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이 마크 저커버그, 마크적. 하버드대 출신 수재, 마, 어, 기아니었고 마크적. 하버드대 졸업식에 이분이 명예박사를 받고 스피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 자, 제2의 빌 게이츠. 이런 별명이 있는 이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연결한다는 상상력으로 페이스북을 개발했습니다. 자, 페이스북.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취미가 있는데 첫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것이다. 음. 이게 읽을 실력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전부 인문고전이 만든 사람입니다. 인문고전이 이런 CEO도 만들고요. 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 피카소, 천재적인 화가 전부 인문고전이에요. 근데 인문고전이 제일 필요한 전공이 뭐냐? 바로 신학이고 목사입니다. 예. 설교에 제일 필요한 게 인문고전이. 어떤 아멘. 분야보다도 더 필요한 데가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 이게 리드 칼리지. 리드 칼리지. 자, 그런가 하면 방과 후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대학. 어. 예, 이게 바로 리드 칼리지인데요. 아니,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가 있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입부에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기 위해 손바닥 안에 무한을 붙들고 시간 속에 영혼을 붙잡아라.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바닥 안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 안에, 이 손바닥 안에 무한을 여러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예. 이게 예, 스마트폰 개발의 원천이 된 거예요. 이 시가. 예. 월든으로 유명한 이 헨리 데이빗 소로. 저는 이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뭐 공부를 뭐 계속 했죠. 했던 그건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지 못하고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깨달아라. 너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학부에 강의를 하면 특강을 하면서 학부 학생들은 젊잖아요. 20대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못 느끼면 너희들 깨달아라. 너희들의 봄날은 가고 있다고. 봄날은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60이 넘었지만 아직 봄날이 안 가고 있어. 왜냐? 파랑새 우는 소리에 나는 전율을 느끼거든. 그러면 다 웃어요. 음.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최고의 대학 교육 평가 전문가인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이 책에 어,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대학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이 아니다. 말보로, 뉴, 리드, 세인트 존스 칼리지. 말보로 칼리지, 뉴 칼리지, 조금 아까 보셨죠? 예, 리드 칼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우리 말보로밖에 모릅니다. 담배 이름 그죠? 예. 근데 이 중에 단연 최고는 세인 존스다. 어, 하버드대를 가려면요. 미국의 6만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다 6만 명이 지원한다 치면요. 한 해에 5만 2천 명이 떨어지고 8천 명만 되는 학교가 하버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 학교는 예, 고등학교 상위 10% 안에 든 학생이 예, 전체 95%를 차지하는 아이비리그 학생들에 비교하면 고작 그냥 20% 30%밖에 안 된다는 평범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4년 뒤에는 달라진다. 100권의 인문 고전을 읽고 토론한 이 세인트 존스 대학의 졸업생들은 아이비리그 졸업생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로즈 장학생이 선발되고 뭐 노벨상도 받고요. 저명한 과학자와 학자의 길로 들어선다. 왜 이 네 학교가 이름도 잘 모르는 학교인데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저렇게 되느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센 존스 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 인문고전 100권을 다 읽고 졸업합니다. 여기는 영문학과 뭐 심리학과 없어요. 이거 100권을 읽고 토론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전공이 없고 그냥 BA를 받습니다. 학사 학위를 다 받아요. 그래서 교수 두 사람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책을 한 권 읽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경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교수라는 명칭이 프로페서가 없습니다. 튜러입니다. 튜러. 여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책에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 이것도 또 서로 상극인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여기에 튜러로 보내갖고 학생들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래갖고 4년 동안 졸업을 하는데요. 제가 교보에 갔더니만 이게 신간서적이 나왔어요. 세인트 존스 고전 100권 공부법. 예, 조한별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사와버렸죠. 뭐 이런 책을 제가 뭐 그냥 놓치겠습니까? 와, 저는 다시 태어나서 대학을 가면 하버드가 아니라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이 학교 가면 일단 영어를 잘할 수 있겠죠. 토론만 4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자, 보시면 4년 내내 인문학 고전 100권만 읽고 토론하는 이상한 대학. 뉴욕타임즈 선정 미국 최고의 학사 과정. 예, 두 군데 있는데 재학생이 1000명도 채 되지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전공 과목도 없고 졸업하면 전부 BA 받습니다. 교수들이 강단에 서서 강의하지도 않고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가 어떻게 미국 최고의 학부 과정으로 뽑힌 걸까? 핵심은 인문 고전 100권 리스트를 가지고 읽고 토론하는 것이 4년 동안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들이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달할까?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 이 학교의 교수들은 가르치는 프로페서가 아니고 학생들과 함께 무한 토론에 참석하는 사회를 이끌어가죠. 튜러 역할을 합니다. 가정교사죠. 예.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교수가 안 와도 휴강은 없습니다. 학생들끼리 하면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데 우리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은 시키는 건 잘하는데 뭐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 시즌만 되면 우울한 서울대. 왜냐? 주입식 교육, 예, 사지선다형의 주입식 교육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요, 제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닐 거예요. 저는 미국 시스템이 맞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독창적인 어떤 저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교육에 저는 능한 사람인데 그냥 사지선다형 주입식에 끼어넣는 그런 과목, 그런 교육이 제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대학을 직접 다니고 졸업한 조한별 씨는 최근 펴낸 총장님, 책, 총장님, 시간 됐습니까? 예, 잠시 쉬는 타임 예, 가지셔야 되는데, 예, 예, 요것만 하고요. 세인 예, 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에서 말한다. 질문하라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얻어라. 질문. 이 질문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AI가 막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챗 GPT 나와가지고 네. 우리 설교 준비하기가 무지 편한 시대가 됐어요. 네, 그, 아멘. 예, 우리 뭐 또 보수 교단의 이제 교수나 이런 목회자들이 아니, 챗GPT 그거는 사람도 아닌데 그 설교에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네, 어, 여러,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예를 통해야지. 들어서 아멘. 주석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주석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주석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설교집을 보고 설교 준비하잖아요. 독창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참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또 네, 참조해야죠. 아멘. 그렇다면 챗 GPT는요, 수많은 책들을 참조해가지고 네, 그냥 몇십 초 만에 만들어버려요. 맞습니다. 왜 활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멘. 챗 GPT는 활용 잘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어떻게 네, 활용해야 돼요? 챗 GPT를 잘 활용하려면 양질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 던지는 네, 거기에 따라서 퀄리티 네, 있는 답을 얻을 수 아멘. 있는데 그 퀄리티가 없으면 퀄리티 있는 질문 자체를 못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 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능력도 키우셔야 돼요. 예. 아멘.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